2025년 지금 튀르키예 경제는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경제는 높은 물가로 인해 많은 시민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바구니에 식재료 몇 개만 담아도 한숨이 나올 만큼 물가가 치솟았고, 월급이 들어오면 거의 전부가 월세로 빠져나갑니다. 이스탄불 중심가의 작은 방 하나를 빌리는데도 월급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정도죠. 2000년 초중반만 해도 부유했던 신흥국의 경제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오늘은 튀르키예 경제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몰락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경제 위기의 조짐은 사실 몇 년 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2023년만 해도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60%를 넘길 정도로 당시에도 생활 물가는 이미 버티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조금 더 과거로 향합니다. 2001년 튀르키예는 국가 전체가 흔들릴 만큼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그해 국내 총생산, 즉 GDP는 6% 가까이 감소했고, 은행 시스템은 붕괴 직전까지 추락했으며 실업률도 급격히 치솟았습니다. 리라화 가치는 빠르게 하락했고 생활비는 폭등했으며 경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실직자 또한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바로 그 혼란 속에서 등장한 인물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이었습니다. 2003년 그는 총리로 취임하며 나라를 다시 일으키겠다는 약속과 함께 강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재정 적자는 큰 폭으로 줄었고 한동안 경제는 회복세로 보였습니다. 물가도 이전보다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시장에는 낙관적인 분위기가 퍼졌습니다. 마침 국제 금융 환경도 튀르키예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들이 기준 금리를 사실상 0%까지 낮추자 저금리 자금은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신흥국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 자금 중 상당 부분이 튀르키예로 향했고 경제 성장에 불을 붙였습니다. 튀르키예는 완벽한 투자처로 보였죠.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03년 17억 달러에서 2007년 202억 달러로 무려 13배나 폭증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매년 7% 안팎을 기록하고 1인당 GDP도 10년 사이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나자 건설 분야가 급격히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이스탄불 곳곳에 초고층 건물들이 들어섰고 새로운 쇼핑몰과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죠. 에르도안 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이스탄불 제3공항, 보스포러스 해협을 잇는 해저 터널을 비롯해 각종 초대형 인프라 사업에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튀르키예의 기적이라는 표현이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번영은 너무 많은 부분을 외국 자본에 의지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이 문제였습니다.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5에서 6%에 달했고, 이는 끊임없이 외국 자금이 들어와야만 유지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업과 은행들이 외화 빚을 무분별하게 늘렸다는 점입니다. 달러나 유로로 빌리면 금리가 낮았거든요. 2010년대 중반 튀르키예의 외화 부채는 GDP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이 상태에서 환율이 요동치기라도 하면 기업들의 상환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말 그대로 잠재된 위험 덩어리였던 겁니다. 2013년 이후 흐름이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자 신흥국 시장에서는 외국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이때 벌어진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테이퍼 텐트럼, 즉 투자자들이 위험을 피하려고 자금을 급속히 회수한 상황을 말합니다. 튀르키예 리라가 급락했고 주식시장 역시 큰 변동을 보였습니다. 이때 중요한 분기점이 된 것이 바로 에르도안의 경제 철학입니다. 그는 이슬람 금융 원리에 기반해 이자는 나쁜 것이라는 신념을 강하게 믿었고 금리를 높이는 선택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금리 인상을 완전히 거부하며 금리를 낮춰야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중앙은행의 통상적 관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발언이었죠. 문제는
에르도안이 이 생각을 실제 정책으로 그대로 밀어붙였다는 점입니다. 그는 자신의 뜻과 다르게 행동한 중앙은행 총재들을 잇따라 해임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만 중앙은행 총재가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9월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물가가 19%까지 치솟았는데도 기준금리를 19에서 18%로 낮추어 버렸습니다. 이후 석 달간 추가로 금리를 14%까지 내렸죠. 그 결과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고 리라 가치는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말 튀르키예 리라는 역사상 최악의 붕괴를 경험했습니다. 단 한 달 사이 달러 대비 리라 가치는 거의 34% 급락했죠. 사람들은 은행으로 달려가 리라를 달러로 바꾸려 했고 일부 상점들은 리라 수취를 거부하고 달러나 유로로만 거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외화 빚을 진 기업들은 패닉에 빠졌고 많은 기업이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통화 가치 급락은 곧바로 물가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2022년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공식적으로 약 64%를 기록했습니다. 그 해 동안 빵, 식용유, 계란 등 주요 식재료 가격이 크게 뛰면서 생활비 부담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전기 요금도 여러 차례 인상되며 전체적으로 큰 폭의 상승을 보였죠. 2022년에는 최저임금이 약 50% 인상되었지만 인플레이션이 그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실질적인 생활 여력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충격은 자연스럽게 주거 시장으로 번졌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경제가 무너지는 와중에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사람들이 리라 가치 하락에서 자산을 지키려고 부동산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이죠.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이스탄불 평균 집값은 3배 이상 폭등한 겁니다. 월세는 더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2023년 기준 이스탄불 평균 월세는 전년 대비 150% 이상 폭등했죠. 그러던 중 튀르키예는 2023년 2월 6일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을 맞았습니다. 튀르키예 남부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고 9시간 뒤 규모 7.5의 여진이 뒤따랐죠. 약 5만 명이 사망했고 16만 채의 건물이 무너지거나 손상됐습니다. 세계은행 추산으로 복구 비용으로만 1,000억 달러 이상, 튀르키예 GDP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이미 어려웠던 경제에 치명타를 가한 셈이죠. 이러한 경제 위기와 정치적 불안정이 겹치면서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재 유출이었죠. 2022년 한 해에만 약 11만 명의 튀르키예 국민이 해외로 떠나 더 이상 돌아오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특히 의사, 엔지니어, IT 전문가들의 이탈이 두드러졌습니다. 한 조사에서는 튀르키예 IT 전문가의 60% 이상이 해외 이주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죠. 에르도안의 경제 정책만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2016년 쿠데타 미수 사건 후 에르도안 정부는 광범위한 숙청을 벌였고 2017년 국민투표를 통해 국정을 대통령 중심으로 바꾸면서 권력이 크게 집중됐습니다. 언론에 대한 통제도 강해졌고 이런 권위적인 흐름은 투자자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과의 관계도 점점 나빠졌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2023년 6월 에르도안 정부는 갑자기 경제정책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립니다. 그동안 고집해왔던 저금리 정책이 물가 폭등과 리라 붕괴를 불러오자 마침내 정통 경제학자들을 다시 불러들인 거죠. 새로운 경제팀은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기준금리를 크게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금리가 8.5%였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빠르게 올리기 시작해 2024년 초에는 무려 4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금리를 급격히 올린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계속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잡고 끝없이 떨어지던 리라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였죠. 간단히 말해 경제를 정상 궤도로 돌려놓기 위한 충격요법이었습니다. 리라 가치는 일부 안정을 되찾았지만 문제는 이미 너무 많이 망가진 뒤였다는 점입니다. 종합해보면
튀르키예 경제 붕괴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금리가 너무 낮던 시절에 외국 돈이 지나치게 많이 몰려왔고, 나라 경제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은 구조라 계속 적자가 났습니다. 여기에 외국 돈을 빌린 기업들이 많다 보니 환율이 조금만 흔들려도 큰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정부가 경제 원칙을 무시한 채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고 중앙은행까지 마음대로 움직이기 어려워지자 시장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여기에 정치적 분위기가 점점 더 강압적으로 바뀌면서 투자자들은 더욱 불안해했죠. 게다가 2023년 큰 지진까지 겹치면서 이미 약해져 있던 경제는 더 큰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여러 문제들이 한꺼번에 겹치며 지금의 위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2025년 지금도 튀르키예 경제는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40%대를 기록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의 삶은 여전히 힘겹습니다. 튀르키예의 경제가 회복하려면 물가 잡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튀르키예 사례는 한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복잡한 균형 속에서 움직이는지, 그리고 정책 하나가 어떤 큰 영향을 만들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정치와 시장 사이에서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만들고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고 재정과 경제 구조를 바로잡는 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